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지금 굉장히 깜깜한데 놀랍게도 밤이 아니라 새벽 한 5시쯤 됐어요. 지금 경기 콘텐츠진흥원 가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아 추워. 안녕. 추워. 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어제 제가 2시간 반에 걸쳐서 경기 콘텐츠진흥원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적어왔습니다. 바로 후기 시작할게요.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30명 중에서 총 12명이 결시를 했고요. 여기도 수정 테이프 사용이 안 됩니다. 오로지 답안지 교체만 허용이 되고요. 오답 감점은 없습니다. 그럼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성검사를 9시부터 봅니다. 210문항 30분이고요. 쭉 예, 아니오로 이루어지다가 뒤에 한 20문항 정도? 여러 선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랑 잘 맞는 유형 또는 가장 잘 맞지 않는 유형을 선택하는 문항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답안지 교체를 해야 했어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가 남았고 교체를 안 하셨다고 하면 시간은 좀 널널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적성검사로 이어집니다. 70문항 60분이었고 문제 난이도는 솔직히 한 중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는 NCS가 아니라 약간 적성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언어, 수리, 추리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그렇게 꼬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글의 주제, 그리고 글의 문단 순서 배열, 어법, 내용 일치, 내용 추론 이렇게 약간 뭐 NCS 푸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은 수리 문제가 나왔는데 수리는 기본 수리 문제들이 많이는 아니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소금물이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 수리 문항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수리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뭐 자료 해석 문항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복잡한 계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추리 문제들이었는데요. 추리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언어 추리 문제는 안 나왔는데 수추리랑 문자 추리랑 좀 합쳐서 나왔달까? 뭐라는 거야? 합쳐서 나왔다 할까? A1, 뭐 C2, 뭐 이렇게 약간 합쳐서 나오고 그 자체가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형 추리 문제도 나왔어요. 9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9칸 여기 막 네모 그려져 있고 별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엔 바뀌고 또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는데 아무튼 도형 추리 문제도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NCS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A가 뭐 가장 빨랐고 뭐 E가 제일 느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2-3문제 정도? 이런 문제들은 제가 그냥 별표 쳤다가 마지막에 찍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게 여기 과학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힘에 대한 문제, 뉴턴, 그리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성검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라고 해가지고 2교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영어 20문항, 한국사 20문항, 일반상식 20문항, 콘텐츠 40문항. 이렇게 총 100문항을 100분 동안 푸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풀면 되는데요. 영어는 정말 수능 스타일로 나왔어요. 뭐 접속사 빈칸 뚫어놓고 주제 나오고 어법 나오고 필요 없는 문장 찾는 거 나오고 정말 수능 스타일이죠. 그런데 약간 저는 산인공보다는 영어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사는 전체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사 1급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상식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뉴스를 좀 알고 그래도 세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웬만큼은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나왔고요. 물론 중간에 아예 모르는 문제들도 나왔어요. 그런 건 찍었고. 근데
신기했던 게 문제 속에 힌트를 좀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단어들인데도 막 문제 속에 영어로 약간 힌트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있어서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콘텐츠 전공 문제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콘텐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경기 콘텐츠진흥원 기사들도 찾아봤고, 요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도 찾아봤고, 한콘진의 그 N 콘텐츠도 한번 보면서 어떤 좀 새로운 신조어들이 있나, 사업들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 도움은 됐습니다. 거기 중에서 나온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 제가 일반 상식 준비도 할 겸 이거 에듀윌 거를 사서 문화 쪽을 좀 중심으로 봤는데, 이거 하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초적인 이론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이슈 문제들도 나왔고, 최근 또 ICT가 엄청 또 핫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 문항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내 최초 리얼 버라이어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제가 틀렸어요.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했는데 틀렸어요. 이런 문항들도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막 4시에 일어나고 그러느라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갔다 오길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 진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같은 고사실에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반가웠다는 거. 다른 고사장에서도, 다른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초췌해도 이해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I love you. 안녕. 안녕.